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모아의 오페라 읽어주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오페라는 푸치니의 투란도트예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제는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됩니다. 투란도트는 누구나 보면 반할만한 아름다운 공주로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청혼을 해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시험을 치러야만 했는데요. 그녀에게 청혼을 하는 사람은 투란도트가 내는 3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고,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모두 맞추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페라 투란도트 바로 시작합니다. 몰락한 먼 왕국의 왕자 칼라프는 왕국이 멸망한 뒤 이리저리 떠돌다 결국 투란도트가 있는 나라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왕국은 몰락했고 친구와도 가족과도 헤어져 기약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는 투란도트의 나라에서 극적으로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먼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아버지를 모셔온 여자 시종 리우 덕분이었죠. 아버지를 만나 너무나도 기뻤던 칼라프는 리우에게 감사를 표하며 연로한 아버지까지 모시고 어떻게 이 먼 나라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리우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남겼습니다. 바로 칼라프 나으리, 당신이 예전에 보여주신 한 번의 미소가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다고 말이죠. 리우가 칼라프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던 그때 광장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한 페르시아 왕자의 처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자리에 아름다운 공주 투란도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칼라프는 투란도트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죠. 그건 바로 투란도트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만류했지만 칼라프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시종 리우 역시 칼라프를 막아섰지만 칼라프는 단호했어요. 나는 이제 너에게 미소를 지어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을 떠나렴 하고 말이죠. 이어서 칼라프는 투란도트에게 청혼의 뜻을 알리는 커다란 징을 올리기 시작했고, 곧 궁에서 나온 신하들에게 투란도트의 시험을 치르러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궁으로 끌려온 칼라프는 투란도트의 아버지이자 중국의 황제인 알톰을 만나게 되었어요. 알톰 황제는 지금이라도 풀어줄 테니 투란도트의 시험에 도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뜻을 정한 칼라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곧 시험을 내기 위해 공주 투란도트가 칼라프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투란도트는 칼라프에게 수수께끼를 내기 전 자신이 이 시험을 내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투란도트는 어렸을 적 자신의 할머니 로린 공주가 다른 왕국의 왕자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말았고, 이후 세상 남자들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이렇게 청혼하는 남자들에게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며 결혼을 피하게 된 것이었죠. 이야기를 마친 투란도트는 칼라프를 보며 첫 번째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밤, 그것은 무지갯빛 날개를 펼치며 날아오른다. 모든 이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새벽이면 사라지고 가슴속에서 되살아난다. 매일 밤에 태어나서 매일 낮에 죽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를 들은 칼라프는 부활하고 사라지며 자신에게도 있는 것, 그것은 희망이라는 답을 내놓았고, 투란도트는 희망은 항상 사람을 속이기만 할 뿐이라며 이어서 2번째 문제를 내게 됩니다. 붉게 타오르지만 불은 아닌 것, 때로는 흥분하고 충동적으로 타오르는 것, 죽음과 함께 차가워지고 승리를 꿈꾸면 불타오르는 이것은 무엇인가? 칼라프는 투란도트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 때마다 혈관 속에서 열정이 불타오른다며 답은 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맞춘 사람은 많았지만 2번째 문제까지 맞춘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이 상황을 보던 관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군중들에 이어 투란도트의 아버지 알톰 황제까지 칼라프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란도트는 괜히 칼라프를 응원하는 관중들을 한번 노려본 후 드디어 마지막 문제를 냈죠. 얼음처럼 차갑고 불처럼 뜨거운 것, 그것이 당신을 버린다면 당신은 노예가 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을 노예로서 섬긴다면 그것은 당신을 왕으로 만들 것이다. 대답하라 이방인이여, 불을 뿜는 얼음은 무엇인가? 감이 잡히지 않는 마지막 수수께끼에 칼라프는 한참 동안 당황하지만 결국 마지막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란도트, 공주의 이름이었죠. 칼라프는 공주의 3가지 수수께끼를 모두 마치고 공주의 시련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그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죠. 공주는 그 자리에 있던 황제에게 자신을 노예로 만들지 말라며 칼라프와 결혼할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모두는 물론 황제까지도 신성한 서약을 했으니 그것은 지켜야 한다며 투란도트에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칼라프가 공주의 앞에 나섰어요. 공주가 아직 자기의 이름을 모르니 만약 이튿날 동이 틀 때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아내면 기꺼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이죠. 이는 칼라프가 승리를 직감했기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밤, 칼라프는 정원에 서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너무나도 유명한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말라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투란도트는 그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투란도트는 칼라프에게 늙은 아버지와 여자 시종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그들을 몰래 잡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자의 이름을 묻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투란도트는 칼라프가 보는 앞에서 2사람을 고문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칼라프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투란도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자 시종 리우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공주님이 원하시는 이름은 오로지 저만 알고 있습니다. 라며 고문을 하려면 자기만 고문하라고 말했어요. 이는 투란도트의 심기를 거슬렸고 결국 리우는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투란도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큰 고통을 주어도 리우는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투란도트는 물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너를 그렇게 강하게 하느냐고. 그러자 리우가 대답했습니다.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한 리우는 자신은 2번 다시 주인님을 뵐 수 없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승리라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칼라프는 분개하며 이제는 위선을 벗어 던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투란도트에게 진정한 사랑을 담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칼라프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린 투란도트도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었죠. 투란도트는 칼라프에게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고 칼라프는 사랑 때문이었다며 자신의 이름은 칼라프라는 것을 공주에게 말해주었어요. 투란도트는 이를 듣고는 드디어 당신의 이름을 알았다며 급히 황제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황제에게 이방인의 이름을 알아냈다고 그 이름은 사랑이라며 그렇게 오페라 투란도트는 2사람의 입맞춤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투란도트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전래된 이야기를 작곡가 푸치니가 오페라로 만든 것으로 원래는 여종 리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곳까지만 만들어진 미완의 작품이었어요. 이는 푸치니의 건강이 악화된 탓도 있었지만 리우의 죽음 이후 투란도트가 칼라프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투란도트는 푸치니가 후두암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미완의 작품으로 남을 뻔했지만 푸치니의 동창이자 유명한 음악가였던 프랑코 알파노가 남아있던 푸치니의 스케치를 가지고 뒷부분을 완성하며 지금의 작품이 될 수 있었어요. 투란도트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는 단연 네순 도르마. 원래 번역은 아무도 잠들지 마라 이지만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는 제목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 아리아이기도 합니다. 너무 멋있는 아리아로 많은 성악가들이 부른 노래이기도 하니까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 투란도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어딘가 신비한 옛날 이야기 같은 매력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듀!